공동혁신구역입니다. 공동혁신구역 함께하실 세 분,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권지웅 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세는 뭔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아기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좀 아팠었다고. 그러셨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정치권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결과에 대해서 좀 한번 짧게 코멘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가 아쉽게 좀 불발됐습니다. 2035년에 한 번 더 도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권 또 정부 야당 할 것 없이 하여튼 여러 가지 힘을 합쳤고 특히나 정부는 외교로까지 총동원했고 우리 그 재계에서도 앞장서서 나섰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고요. 혹시 이게 정치권에도 영향을 앞으로 선거까지도 미치게 될까요? 김의원님부터. 저는 이미 예. 이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그 유치에 대한 결과까지 이미 지지율에 녹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큰 정치권으로 영향은 없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했는데 실패했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복귀하고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지점은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전에 대한 어떤 실패에 대해서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당에서 이것을 오늘도 아침에 저희가 보니까 네. 문재인 정권을 좀 탓했던 그런 발언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굳이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이것을 잘 바꿔나가는 방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권 센터장님. 저는 일단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예측이 결과랑은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들어보면 내부에서는 정말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예측에 비해서는 너무 표를 적게 받은 거예요. 이게 왜 119대 29인가 그랬죠. 네, 예. 왜 이렇게 됐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저는 조금 의아했던 거 이번에 대통령께서 되게 전격적으로 사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대국민 담화를 갑자기 하셨죠. 네, 근데 사실은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혹은 아니면 피해자 유족들이 제발 국가가 사과를 해달라. 이건 그냥 놀러가서 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마음 그리고 피해자들을 만나지도 않고 이랬었는데 네. 유독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갑자기 담화까지 하시는 모습 저는 좀 다른 것도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그 대목에서 좀 들었습니다. 예, 우리 류 의원님. 앞으로는 소통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좋게 보시네요. 앞으로는 하시겠죠. 네. 하셔야죠. 5.1머니 파워에 이제 진 거잖아요. 사실 근데 또 국민들께서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셨을 거라고 보고. 예. 근데 이제 조금 결과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의아스럽긴 했는데 35년에는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잘 준비하면 좋겠다가 하나 있었고요. 네. 지금 이제 PT를 굉장히 못 만들었다고 좀 논란이더라고요. 예, 그 영상도 무능의 그렇고요. 극치다 이랬는데 예. 적어도 이제 와 대한민국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PT를 잘했는데 졌어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와야 결과가 좀 안 좋더라도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젖잘싸 해주실 텐데 국민들께서 PT를 보면 그런 말은 좀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디테일도 좀 많이 부족했던 것 네.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뇨한 위원장하고 이준석 전 대표 사과하고 사과를 받아들인 거겠죠? 받아들였나? 어쨌든 부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왔다 갔다 해서 지금은 좀 논란이 소강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시니까 류 의원님부터 먼저 거꾸로 가보죠.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나요? 좀 보면서 내일 모레 마흔인 이준석 대표한테 예.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갓30 넘은 호정이한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이제 사회생활하는 20, 30대들 자기 경험 하나씩 다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그 꼰대 상사, 꼰대 선배들이 이렇게 막대한 경험. 그런 걸 임요한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국민의힘에 투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암컷 발언으로 여성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똑같이 국민의힘 청년 지지층들이 많이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 센터장님. 비슷하죠. 네. 애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주체로 본 게 아니라
제가 뭘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 건데 정말 잘못된 태도잖아요. 설사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어린 분을 만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대상으로 대하고 그렇게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을 전혀 갖지 못하신 상태니까 문제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게 다만 인유한 위원장님의 태도에서만 나오는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현직 당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사람 나가니까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보통 그 어떤 다른 대상을 인격체로 할 때 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인유한 위원장 말고도 이런 태도로 이준석 대표 대하는 사람들 많이 계신 것 같다. 그분들이 좀 같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혁신위가 당의 위기를 해결하라고 해서 출범을 시켰는데 네. 혁신위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졌는가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혁신위가 해야 하고 그리고 많은 당원분들께서 주문하셨던 건강한 당정 관계에 대한 역할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라고 만든 것이 혁신위인데 결국 혁신위가 하는 일은 당의 미래나 위기를 구할 고민은 하지 않고 당 중진들 쫓아다니면서 출마할 거예요 불출마할 거예요 이걸 묻는 일들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혁신적이지도 않고요. 또 지난주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이른바 그 부모 논란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를 뭐 비판보다는 전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이 인유한 위원장께서 굉장히 어린 식으로 보시는구나. 그분께서 교수도 하고 계시고 많은 제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르치실 텐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실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 전 대표한테는 사과했지만 젊은 세대한테도 좀 사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게다가 지금 또 혁신위가 사퇴 쇼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퇴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결국에 내일 혁신위가 이 안건을 의결해서 최고위로 넘기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안건이 혁신위에서 의결조차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고요. 여하튼 당이 위기인데 혁신위가 좀 정신 차려서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 온 거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에 대해서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일련의 논란들과 사건들이 결국에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네. 편견은 항상 존재하죠. 예.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이제 편견이란 건 그냥 늘상 존재하는 건데 예. 저희가 사실 저희 입으로 편견과 뭐 혐오를 당하고 있어요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그저 성실하게 그냥 좀 더 잘해서 시민들 눈에 이제 청년 정치인들 뽑아놓으니까 괜찮다더라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면 그때 또 어떤 편견이 또 하나 벗겨지는 거고 네네. 그렇게 이제 뭐랄까 청년 정치인들이 점점 더 많은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국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의도도 네네. 사실 사회에 있는 어떤 편견이란 건 이곳에도 있다고 그냥 보는 게 맞죠. 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뭐 삼성에서도 30대 뭐 임원이 나오고 뭐 40대 또 부사장도 나오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은 뭐 꼭 이게 능력만을 보고 청년 정치인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면에서 있어서도 좀 선입견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뭐 정치 생활 하시면서 그런 거 좀 느끼세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꼭 정치인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 계신 어떤 젊은 사원들도 느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정치인 혹은 아니면 리더를 젊은 사람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정말로 젊으면 유능하다 뭐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 변화에 조직이 적응하려고 하면 그래도 젊은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겨우 변하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젊은 총리를 가진 국가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 젊은 그 사람이었을 이어서가 아니라 네. 그렇게라도 해야 이 정치와 제도가 조금 더 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인유한 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저희가 이 제도가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김용태 위원도 더 젊었을 때는 정치 활동하면서 되게 외롭고 추울 때 많았었어요. 예. 네. 뭐 많은 선배 정치인들이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직책에 대한 존중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로 평가해서 뭐 그런 발언들이 이제 말투에 이제 녹아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나 뭐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나 네. 이분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는 그 직책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여당의 당 대표였고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평가보다는 당의 전 대표로서의 어떤 존중이 필요했을 텐데 그것을 이뇨한 위원장이 나이로 이렇게 가늠해서 뭔가 평가한 것 같아서 저희 아직도 우리 사회가 우리 조직이 바꿔 나가야 할 문화가 많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봤습니다. 특히나 이번 논란 때문에 더군다나 이뇨한 위원장의 혁신위원회가 더 동력을 잃었다라는 평가. 아이 뭐 그렇게까지 가는 건 좀 과한 것 같다라는 평가. 김 의원님부터 이번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혁신위가 동력을 상실했다라고 네. 생각해요. 과거에 이제 민주당 김은거영 혁신위와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 민주당 혁신위도 과거에 이제 노인 폄하 논란과 관련하면서 동력이 상실됐던 사례가 있고요. 아마 이뇨한 위원장도 이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든 메신저로서의 영향, 오염이 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당원분들께 그렇게 큰 신뢰를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이 위기이고 이 순간에 대해서 당이 정말 고민한다면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께서 저는 결단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메신저로서 역할이 오염됐다라는 예, 예. 평가를 하셨고요. 류 의원님. 사실 문제의 원인이 네. 용산에 있다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비꼬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네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를 넘기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아 이번 주 안에 혹은 다음 주 안에 네. 조기 해체.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위원장의 설화가 아니더라도 예.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추진력을 얻기 힘들지 않을까요? 설화는 여러 네. 차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로부터 신호를 받았다. 뭐 이런 표현, 그런 표현 사실 정치권에서 금기어거든요. 근데 예. 혁신위원장이 그런 표현도 썼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면서 임명직 당직자들 다시 사퇴했는데 저 이철규 의원께서 인재영입 위원장이 오셨을 때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비판했는데 그 지점에서 또 혁신위원장이 또 만세를 불렀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네. 여러 가지 설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메신저로서 오염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혁신위가 역시 조기 해체될 거라고 권 센터장님도 보시나요? 네, 뭐 꼭 조기 해체되지 않더라도 네. 이미 힘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태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저는 뭐 단순히 설화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혁신위를 김기현 지도부가 만들어 놓고 네. 사실은 저는 토사구팽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4가지 안을 냈는데 그중에 징계 취소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다 변명은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뭐 공정관리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돌리긴 했으나 본질적으로 보면 공정관리심사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최종 결정은 지도부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향후 그러니까 공청 과정에서 혁신위의 제안 꼭 반영하겠다 이런 공개적인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그 혁신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혁신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혁신위 회의에서 우리는 김기현 대표 체제 시간 끌기용이다. 딱 그 정도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천을 약속받았다라는 혁신위원도 계셨고. 아 그렇습니까? 네. 청취자 의견 잠깐 한 2개 좀 볼게요. 9656님이 다들 이뇨한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청년세대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이준석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평가입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신건일님께서는 유럽에서는 20대 초반에도 대학 교수로 임명되죠.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의한 기용과 존중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패드립을 들은 거잖아요.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뭐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안 했다고 뭐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아, 생각합니다. 네네네. 일단 패드립을 들은 쪽이고 예. 저 같아도 그런 패드립을 들었으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하면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수고하셨다 정도로 정리를 하셨으니까 예. 이제 칼을 꾹 눌러 참고 그 정도 얘기를 한 게 아닐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 만약에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비판하는 거랑 갑자기 저희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어쨌건 그 사람을 비판하더라도 그의 가족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누가 갑자기 부모님 얘기하면은 부르셔도 갑자기 효자가 됩니다. 막 갑자기 화나고 막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막 우리 아빠한테 왜 그래?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을 앞두고 지금 험지론
다시 불붙고 있는데 이 험지라는 말의 의미도 한번 다시 되새겨보게 되고요. 지금 하태경 의원께서는 일찌감치 수도권행 선언을 한 상태에서 종로 험지로 나가겠다. 험지로 나가겠다 합니다. 뭐 종로가 험지라고 예.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최재형 의원께서 현역 의원이시고 현 지역구의 의원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불쾌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예. 사전에 하태경 의원께서 거기 도전하실 거면 좀 더 최재형 의원과의 어떤 물밑에서의 어떤 교감이라든지 뭐 설득이 되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사람 관계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했으면 화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네. 다만 하태경 의원이 이제 종로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비판조차도 하태경 의원이 이제 잘 설득해 나가는 것은 하태경 의원의 몫인 거고요. 하태경 의원이나 저희 최재형 의원이나 당의 소중한 자산이시고 대선 주자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로 구민들이 원하는 분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잘 이뤄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류 의원님 근데 그 지금 종로구의 현역 의원이 계세요. 또 같은 당의 최재형 의원이시고 그렇죠. 최 의원님께서 종로 구민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사실 좀 예의라고 할까요? 뭐 좀 여기 좀 상도라고 할까? 어긋나는 행동인가요? 이렇게 출마 선언을 같은 당 의원이 한다는 게? 정의당은 사실 이제 정의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요. 그런가요? 네. 정의당에서 아무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아니 뭐 최재형 의원님께서 불출마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한은 네. 사실 좀 무례하게 당연히 받아들이실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 첫 코멘트를 보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처럼 당과 얘기가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마 뭐 통화 정도는 하셨겠죠. 근데 이제 서로 이해한 게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게 뻔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태경 의원님이 이렇게 같은 자당 의원 있는 곳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되셨을까? 저도 조금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었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도권에 뭐 너무 국민의힘 현역 의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딜 가나 현역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태경 의원이 처음에 자신의 지역구를 내려놓는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은 상반된 것이어서 예. 사실은 좀 비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류 의원님께서 이상하다. 정의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다음에 권선생님 이상하다 하신 거 내일 하태경 의원이 나오시거든요. 제가 직접 여쭤볼게요. 네. 그 두 반응도까지 같이 해서. 자, 그리고 다른 이유지만은 그 민주당에서도 험지 출마 카드를 내세운 분이 계십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당이 원하는 곳 어디든 나서겠다. 눈물의 기자회견 이탄희 의원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 센터장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엄청 예. 고민되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 관련한 것인데 지금의 선거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네. 사실 병립으로 바꿀 것이냐.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게 되면 예상되는 비례 의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 입장에서 손해이죠. 네. 이걸 그냥 쌍수 들고 환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정치 전체를 고민해야 되더라도. 예. 근데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이게 민주당이 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에게 저희가 22년도 초에 다당제 정치개혁을 선언하고 의총에서 의결까지 했습니다. 네. 그때 의결하셨던 의원님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금 스스로 뒤집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내에는 당연히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더라도 정치 전체의 책임을 지는 맏형으로서의 민주당이 개인적 손실을 좀 본다 하더라도 지금 다당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거기에 기틀을 닦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 의원님께는 이것도 보태서 여쭤볼게요. 지난 총선에서 그 위성정당들 때문에 조금 정의당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는 좀 다른 방침을 좀 세우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뭐 이탄희 의원님 진정성은 제가 곁에서 봐도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예.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당시에 바른정당까지 힘을 합쳐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드는 어떤 반칙을 저지른 거고 나중에 사과도 했죠. 뭐 당대표부터 당직자까지 다 사과를 했는데 이제 와서 또 고심 중이라는 거예요.
좀 보면서 이제 그냥 기가 차는데 뭐 준연동형 병립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고 비례위성정당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하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제 저 악당들을 물리쳐야 하니까인 거잖아요. 저 악당들을 물리쳐야 하니까 당원을 고쳐서 서울시장도 출마시키고 체포동의안도 부결을 시키고 저 악당들을 물리쳐야 되니까 암컷의 어린 놈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탄핵의 계엄령까지 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은 글쎄요. 민주당 안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를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네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이제 잠깐 말씀드린 제3지대에 꼭 네. 힘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여쭤볼게요. 장희영 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좀 진행 중이신 세 번째 권력 목표는 30석이다. 네,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예. 꾸릴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양당제인 구조거든요. 90% 이상을 두 당이 점유하고 있고 교섭단체가 아닌 상황에서 어떤 교섭력이라 하면 아무리 원내에 있어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 규모로 제3지대가 당을 이렇게 국회 안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양당의 등을 돌린 시민들 혹은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 시민들을 저희가 설득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김용태 의원한테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 대구에 그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못 가셨던데 뭐 안 가셨는지 못 가지 모르겠지만 지금 3870님이 천하용인 김용태 전 최고께서는 거취 결정하셨는지요? 저는 늘 똑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에게 창당, 탈당 이러한 것은 네. 저항권의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의사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힘에 의해서 좌절됐을 때 고민할 수단인 거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책임 정치의 일환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당내 혁신을 같이 이뤄나가야 되는데 당내 쓴소리가 용인됐을 때 건전한 정당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당내에서 뭐 인요한 위원장이라든지 뭐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계속 내쫓으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행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문제가 선행되고 개선되어야지만 이 전 대표도 당내에서 같이 혁신을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 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제작진이 꼭 소개했으면 하는 문자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될까요? 예. 8625님.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양쪽 부모님 얘기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요게도 정도가 있거든요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동혁신구역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